자, 안녕하십니까. 듀체험의 오은수입니다. 자, 오늘 공주시에서 이제 청년들을 한 번씩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 편하게 대화하는 자리 마련했고요. 오늘 1호 청년 나오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당에서 살고 있고 나이는 37살. 그 두 딸의 아빠고 현재 젖소를 키우면서 낙농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네, 사적인 자리에서 뭐 한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예. 이 굉장히 할 말이 좀 많이 있고 실생활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주변에 좀 그런 분들 많습니다. 많죠. 네, 그래가지고 한 번씩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거. 네. 그리고 이왕에 얘기를 하는 거 요거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나오고 또 예. 본인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알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소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이 정도는 이거 얘기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했고 자 네.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거 말고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계세요? 저는 의당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농업이라는 게 예. 뭐 지금 후계농이시니까 예, 그렇죠. 그 전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나 농업해야 되겠다. 저는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목장을 운영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절대 커서 농사짓지 말아야지. 이 고생을 왜 할까 했는데 현재 하고 있네요. 예. 그 왜 젊은 분들 보면 농업이라는 게 이제 저도 그 농촌에 와서 농사 짓는 분들 예. 젊은 분들 많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예. 저는 농사를 안 지니까 뭐 승계가 가는 걸 당연한 거죠. 네, 아버님이 연로하시면 승계를 받는데 뭐 사회 나가서 뭐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뭐 시골 와서 농사 짓고 하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사회에서 이것저것 해서 그냥 뭐 시간 허비하느니 차라리 농촌에 와서 어떤 농촌도 살리면서 예. 좀 이 문화를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예. 생각하고 내려오는 청년들도 있는데 어느 쪽입니까? 저는 일단 부모님도 연로하셨고 제가 늦둥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많이 연로하시고 힘드셔서 군대 전역하고 학교 졸업한 다음에 부모님을 도와 조금 목장을 운영해 보겠다 해서 다음 학교를 진학했죠. 학교 4년제 다니고 대학원을 진학했어요. 이제 목장을 하면서 그래서 축산을 전공하고 하면서 저는 바꿔야지. 우리 농촌을 바꿔가야지. 이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문 대학원까지 나온 전문 농업 경영인 맞죠? 전문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열정보다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예. 일단은 낙농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축산업 예. 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축산업하고 낙농업하고 좀 다릅니까? 축산업은 소를 사육해서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낙농업은 젖소를 사육해서 우유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마시는 서울우유, 매일우유 그리고 남양유업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고 이제 저희가 거기다 납품을 하는 거죠. 우유를 생산을 해서. 우유 짜는 남자구나. 예. 젖쟁입니다. 예, 이게 저희가 보면 이 낙농업이랑 예. 축산업이랑 또 다른 것도 있어요. 거기서 축산업 중에 낙농업 말고 양돈, 양계 그리고 양봉 다 축산업 통틀어서 축산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나 왜 이렇게 무식하지? 그렇죠. 축산업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예. 이제 소로 봤을 때 뭐 낙농업이랑 이제 뭐 유구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먹는 고기를 생산하는 네. 그런 게 있구나. 저는 맨 처음에 소를 키운다고 해서 네네. 당연히 난 고기를 생산하는 한우 네. 농가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유구 농가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자, 오늘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예. 후계농 입장에서 내가 이제 질문을 미리 사전에 좀 서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지원에 그러니까
귀촌을 하고 귀농을 시작하는 청년과 네, 지금 이제 승계를 받아서 네, 네, 이 농업을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 2대째, 나 네. 또 3대째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네, 차별이 좀 있다. 좀 불합리하다라고 네, 뭐 본인뿐만이 아니라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네. 뭐 실사례나 그런 거 좀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이제 귀촌해서 예, 이제 창업을 하는 농부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청년 창업농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다음으로 저처럼 가업을 승계 받아서 이렇게 농업을 하는 그 농업인들을 후계 농업 경영인이라고 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후계 농업 경영인과 청년 창업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개를 보면은 이거 둘 다 지원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지원하는 거. 예, 지원하는 거 맞는데 제가 여기서 차이점을 느낀 게 올해 공주시를 말씀드리면 청년 창업농 귀촌하고 귀농해서 이제 청년이 창업하는 농부 예, 선발 인원이 41명이었어요. 예. 그다음 저처럼 가업을 승계해서 농업에 종사하게 된 후계 농업 경영인 선발 인원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여기 뭐 적혀 있는 걸로는 3명? 3명입니다. 3명. 예, 단 3명. 그러면 3명이서 저와 같은 후계 농업 경영인들이 많아요. 공주에 생각보다. 예. 그럼 저희끼리 경쟁해야 돼요. 그 3명 안에 들기 위해서. 저는 올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게 저는 여기서 질문이 창업농이라고 하면 예. 뭐 예를 들어 뭐 창업농이라면 뭐 특작을 할 수도 있고 스마트팜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지금 대표님처럼 뭐 축산을 시작할 수도 있고 네. 그 모든 카테고리를 통틀어 41명인 네. 거고 예. 그러면 여기 후계 경영인 지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카테고리를 통틀어서 공주에 있는 후계농 중에 3명을 네. 선발한다. 그렇죠. 아, 그럼 이게 1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네, 너무 많이 차이 난다는. 얼마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융자로 네. 5억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둘 다 똑같이 5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사용하는 게 맞죠. 그렇게 똑같아요. 똑같고 청년 창업농은 대신 창업을 하기 때문에 생활비 수준의 이제 지원이 있어요. 3년간 3천만 원 정도 이제 매달 그 기프트 카드 형식처럼 체크 카드 형식처럼 카드에 이렇게 주는데 후계 농업 경영인은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요. 없고 청년 창업농은 창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이 1년에 한 번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대부분 그렇죠. 예. 그 전까지 창업을 했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 보전을 해주자. 이제 생활비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3년 동안 3천만 원을 지원을 받고 있죠. 청년 창업농은. 그럼 하루에 뭐 한 달에 뭐 한 뭐 80만 원 정도? 1년 차는 110만 원, 오, 2년 달마다.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아, 지원되고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는데 예.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버님이나 어른들이 이미 네, 네. 읽어놨으니까 너희는 조금 뭔가 좀 지원을 안 받아도 이미 부모님의 네. 어떤 베네핏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네네.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네.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거기에서 조금 공감은 해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 있고 현재 경영 중이고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저는 선발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 선발 인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금액이 그래 그쪽에 뭐 5억 해줘도 좋아. 예, 예. 근데 나도 똑같은 농업을 하고 같은 나이 청년인데 아무리 후계 승계를 받았어도 예. 1억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예, 뭐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죠. 인원수 차이에서 이게 금액은 똑같거든요.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예,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똑같은데 인원이 현재 이게 청년 창업농을 많이 선발하면 인구 유입은 많이 될 거예요. 41명이 올해 공주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후계 농업 경영인은 3명.
단 3명. 공주가 면 단위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 3명이면 얼마만큼 많은 지원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이제 뭐 첫 번째 연도에 네. 신청을 해봤어요. 네. 두 번째 연도에 또 신청을 했어. 떨어졌어. 예. 다음 년부터는 그냥 포기하겠네. 어차피 안 되는 거. 제가 3년째 떨어졌거든요. 네. 이제 내년을 마지막 도전으로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아까 이제 쭉 이 자료 이렇게 온 거 예. 봤더니 네. 예를 들어 이제 후계 농협 경영인 같은 경우에도 예. 초반에 지원은 해준다 네. 하는 이야기를 얼핏 본 것 같아요. 네네. 그 지원이 있어요? 처음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하면서 지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대충 제가 보니까 뭐 후계 경영인도 예. 처음에 농장을 뭐 물려받든 하면은 어쨌든 단독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독립 경영을 시작하면 일부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 내가 잘못 아닌데.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네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 대표님이 예. 그 비빌 언덕이 있고 네. 부모님이 충분히 아니 지금까지 잘 벌고 잘 하는 거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네네. 뭐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도 왕창 떼잖아요. 그렇죠. 그 상속세 같은 거.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안 내면서 승계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상황인데 예. 그 안 내잖아요. 네요, 저희도. 상속세 네. 냅니까? 증여세. 아, 증여세. 네. 그쵸, 증여세 내는구나. 네. 똑같은 거네. 똑같아요. 아, 그 굉장히 세던데. 예, 저희도 똑같이 증여세 내고 예. 물려받았다 해서 예. 저는 같이 물려받았어요. 어떤 걸? 부채를요. 아, 빚을. 네. 아, 저도 일하면서 부채도 같이 갖고 있어요, 이제. 아, 부모님이 예. 그 사업을 하려고 어쨌든 예. 그렇죠. 부채도 재산이니까. 아, 그 재산 기부하고 싶네요. 자, 딴 얘기 합시다. 비참해지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실제 생활을 하는데 예. 후계 경영인이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듯이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후계농은 뭐 물론 청년농으로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돈을 받아서 뭐 네. 농지도 매입해야 되고 뭐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뭐 또 이제 뭐 씨앗이야 뭐 하고 농약 주고 해서 1년을 버티고 그거 가지고 이제 판로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난 네. 투자를 받아도 된다. 어쨌든 그 명분이 타당하니까. 그쵸. 근데 후계농 같은 경우 이미 뭐 부채를 받았다 해도 돼 있어.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실질적인 예로 어떤 게 가장 어려워요? 후계농으로서. 후계농의 가장 어려운 점. 이게 남들이 다른 타인들이 봤을 때는 너는 물려받아서 차려진 밥상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저희도 고충이 많거든요. 무슨 고충이냐? 우선 부모님이 하시던 기존 시설들, 토지, 농지 이렇게 있으면 재보수를 해야 돼요. 아, 오래됐어. 네, 부모님이 한평생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재보수 저는 축사를 하니까 낙농업 하니까 기계도 늙어요. 나이 먹으니까 바꿔야 돼요. 축사도 늙어요. 새로 져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시설 투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거든요. 네. 이게 부모님이 하던 거 부모님은 길게 하시면 5년만 하도 그만해도 되는데 저는 앞으로 40년을 더 해야 돼요. 아, 그러면 다시 재투자. 이렇다 보면 저는 부모님 부채도 받아서 갚고 있잖아요. 네. 저한테 또 빚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은 어마어마하죠. 내 입장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네. 저희 후계농을 좀 청착농보다 조금 지원이라든지 이게 저희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어주고 하면은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청착농보다 후계농이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연륜도 있고 네. 예. 바로 시작한 사람보다 꾸준히 하던 사람 그걸 못 이기거든요. 이게 제가 청년 창업농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연륜 경력
경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경력이 오래됐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들보다 조금 더 네. 전문적인 뭐 편을 가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똑같은 청년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 후계농에 대해서 너무 목소리도 잘 듣지 않고 좀 외면당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인구 유입 면에서도 이 후계농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해 줄래요? 후계농은 현재 공주에 있어요. 살고 있고 거기서 결혼하고 애들도 낳고 저처럼 이렇게 하는데 청착농은 아직 총각 처녀 이렇게 싱글이 많죠. 싱글이 많다 보니 농사 짓다 힘들면 그만둬도 그만이에요. 근데 후계농은 가정이 생겨요. 가정이 생기고 아이를 낳고 공주에서 농사를 무조건 져야 돼요. 이미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청착농은 뭐 시작하다가 안 돼 하면은 그만두기가 쉽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가업을 물려받아서 예. 후계농은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이걸 어떻게든 예. 만회해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예. 있는 거고 예. 청착농은 뭐 물론 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그렇죠. 예, 진짜 농사가 좋아서 네, 네. 어떤 농촌 생활이 좋아서 예. 와서 이제 만족을 하고 또 그걸 잘 해서 네. 끌어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순간에 유혹으로 그렇죠. 요즘 또 보면은 농촌에 뭐 예.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면 예. 뭐 많잖아요. 그 농촌에 뭐 집 고쳐가지고 예쁘게 네. 아웅다웅 살고 또 농업이 어떤 뭐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고 좀 낭만적인 걸 많이 그려놓은 네. 그런 유혹적인 네.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꿈꾸고 왔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막 해 뜨면은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비료 주러 갈까 예. 이게 아니거든요. 네. 나오면 빨리 가야 되고 비 온다고 하면 정신 없고 그리고 똥 냄새 뭐 그 인프라도 없잖아요. 저희 시골에는 저희도 의당에 살지만 나와야 돼요. 차가 없으면 교통수단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있다가 살다가 그런 걸 농촌 생활을 꿈꾸고 오면은 조금 비현실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도 그런 사례들을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농촌 취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뭐냐면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 동네 어른들이 텃세를 부린다. 예, 예. 근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청년들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예, 예.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조 대표님 같은 경우에 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후자 얘기는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부모님이 하던 걸 물려받았으니까 그리고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예. 거기서 이제 대려 도회지에 있다가 그걸 승계 받으려고 와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는 청년들을 네네. 공주시에서 부르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 난 서울에 있어. 예. 서울에서 그냥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후계농을 대폭 지원해 줄 테니까 와서 농업을 승계받아서 네. 농업을 해라 아버님이 하시던 걸. 예, 예. 그러면 내려올 수 있는 청년들이 꽤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게 청착농은 예. 이게 막연하거든요. 내가 뭘부터 해야지?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건데 후계농은 부모님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의 연륜과 있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후계농은. 그러면 후계농한테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뭐 가업을 승계하겠다 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청착농 같은 경우에 청년이 앞에 붙으니까 예를 들어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만 39세에서 지금 만 45세로 바뀌었죠. 예, 예. 그런데 후계농 같은 경우에도 그 나이 제한 리미트가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리미트 걸렸죠. 똑같아요. 그럼 후계농도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만 45세가 네. 넘어간 분들은 뭐 아예 여기 해당이 안 되겠네. 이제 후계농으로 안 보겠구나. 다 안 보죠. 아, 그 45세가 넘어가면 후계 해줘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장년층에 들어가니까 예. 그런 게 또 있네요.
자,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이미 부모님 농사를 짓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연로하셨어.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뭐 농지은행에 뭐, 네. 뭐 이렇게 해서 남한테 임대 주느니 네. 아니면 축사 같은 경우는 남 주긴 또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도회지에 있는 자녀한테 야 웬만하면 와서 농사라도 좀 짓지 그러니 네. 이렇게 하면 또 익숙하고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그쵸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맞아요. 시골 오면은 아무래도 시골이 인심도 도시보단 좀 낮고 예. 또 어렸을 때 살던 곳이니까 친구들도 맞아요. 좀 있고 그러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자,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뭐 덧붙일 이 청년들이 도망간다고 했었는데 예. 청년들이 떠나죠. 도망가고 이제 요즘 말로 빤스런. 요즘 말로 빤스런 하는데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엔 부채라고 생각해요. 부채. 지금 금리도 비싸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 부채도 있고 후계농들이 부채가 되게 많아요. 청창농들은 부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채 때문에 나가서 그냥 직장 생활해서 월급 받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농사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맨날 그 비타령이니 이거 다 그냥 청산하고 그냥 떠날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잡아야 그런 친구들이 완전하게 정착하고 잡아야 뭐 공주에 좀 한 명이라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청년들이니까요. 예. 예. 자,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그 농업의 뭐 기계화 예. 지금 어쨌든 농업이라고 하면 요새 네. 제 옛날에처럼 소로 밭 깔고 하던 시대는 아니니까 그쵸. 이제 아무리 뭐 그래도 경기라도 있어야 되는 네. 상황이고 그러면 뭐 요새는 경기뿐만이 아니라 뭐 이항기, 콤바인, 트랙터 그 요새는 이제 축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분뇨도 분뇨장으로 따로 치워야 되기 때문에 덤프하고 공투 정도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쵸. 굉장히 전문적이죠. 공투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그 정도 장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장비를 매일 또 빌려서 또 불러서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네. 부담이 많다. 그쵸. 아까 여기 대충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이 캐피탈 좀 물론 뭘 사면 캐피탈로 하는데 예. 이 부분도 좀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저도 지금 캐피탈을 쓰고 있어요. 예. 농기계를 쓰면서 예. 트랙터가 제가 2대가 있거든요. 네. 한 대는 마이바흐 정도 가격대, 예. 그 정도 트랙터. 마이바 벤츠 벤츠 마이바흐 오. 가격대 트랙터 한 대를 예. 소유하고 있고 오. 한 대는 S 클래스, 예. 그 정도 그렇게 2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제게 아니에요. 그 오빠 아닙니까 오빠? 근데 그게 제게 아니에요. 네. 캐피탈 거예요. 이제 그 이자가 몇 프로 정도 돼요 이게? 이게 농기계 대리점이 있잖아요. 네. 대리점에서 농기계를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를 함으로써 융자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농기계를 살 때.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 농기계 살 테니 융자 좀 해주세요 하면은 일정 금액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에서는 현찰이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 농업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면 대리점에서 자회사 캐피탈 소개를 시켜줘서 우리 캐피탈 쓰세요. 우리 캐피탈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하면 제가 받은 게 7%입니다. 보통 자동차 살 때면 5%, 새 차 살 때 네네. 뭐 4.5%. 근데 비싼 거니까. 그렇죠. 근데 가격대가 있으니까 제가 캐피탈 끄는 게 1억 5천을 캐피탈 끊었어요. 나머지는 융자 넣고 자부담 넣고. 근데 이게 저희가 뽐내려고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나 기분 좋게 서울 가려고 트랙터 타고 가지는 않잖아요. 네. 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트랙터를 산 건데 전 차도 1톤 트럭 타고 다닙니다. 네.
그러면 그런 농업을 종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인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공주시하고 금융회사들이 많잖아요. 캐피탈도 그럼 MOU를 맺는 거예요. 공주시가 우리 시하고 MOU를 맺자 해서 그럼 공주시에서 캐피탈 이자가 7%니 공주시에서 2%를 보전해주고 5%는 농민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농민들은 조금 수월해지거든. 그게 예를 들어 이제 AT 공사 같은 데에서 예. 그 이제 뭐 중소기업도 지원해주고 농민들도 지원해주고 그런 네네. 정책 같은 건데 그것도 선정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걸 지자체에서 해라. 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지자체에서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 뭐 하긴 농기계를 뭐 1년에 뭐 1,000대씩 막 사진 않으니까 시에서 예. 예, 어차피 한 번 사면은 어쨌든 한 15년 20년 쓸 거 아닙니까? 예, 한 대 기준으로 예. 거의 농업인들이 20년 쓰고 있어요. 20년. 음, 그 시간수로 쓰기 때문에 예, 보통 8,000시간 쓰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1년 기준으로 전 두 대를 나눠 타기 때문에 예. 1,000시간 쓰면 저도 앞으로 20년은 더 써야 돼요. 음, 그러면 농가당 두 대씩 하면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농가가 안 되기 때문에 1,000대는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계속 이제 돈 얘기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농업은 맨날 우리가 이제 농업을 보면 농업인들 맨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TV에도 막 트랙터 들고 막 나가가지고 막 시위하고 빨간 띠 들르고 빨간 조끼 입고 투쟁이라고 쓰고 예. 밭 갈아엎고 네. 맨날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뉴스에서. 네. 그러면 싫어하는 이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귀족 노조라고 예. 예. 일컫는 네. 정말 대기업에 네. 그런 돈을 많이 버는 네. 노조. 네. 그리고 농민하고 비슷하게 봐요. 왜 저렇게 피곤하게 예. 매일 나가지고 뭐 쌀값에 뭐에 뭐 맨날 저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또 더불어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 맨날 돈 얘기한단 말이에요. 쌀값 그쵸. 보전해줘, 뭐 해줘 막 얘기를 하니까 예. 피곤한데 이게 농업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농업 경기가 왜 자꾸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요. 가끔 뉴스를 보면 벼 수확할 때가 거의 다 돼 가는데 다 갈아엎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농부들은 1년 농사를 진 건데 갈아엎을 때의 심정 어떻겠어요? 그 심정이 너무 진짜 안타깝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게 하면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현실. 이게 왜 그렇게 갈아엎고 농민들이 소득이 없냐? 비료가 그리고 농기계가 기름가 해서 저희도 남아야 하잖아요. 쌀을 수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고생해서 쌀을 수확했는데 경비보다 못 나와요. 쌀값 자체가.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외치는 거죠. 우리 보전 좀 해줘라. 쌀값 보전 좀 해줘라. 이렇게 하는데 잘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예. 직불금 문제도 조금 있어요. 그 전략 직불금, 전략작물 직불금. 이거는 지금 쌀이 남아 돌잖아요. 예, 남아 도는데 쌀을 농사 짓지 말고 콩이나 옥수수나 다른 작물을 재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전략 직불금을 주거든요. 전략작물. 그럼 쌀 농사를 포기를 하고 다른 작물을 심는 거예요. 이런 거랑 기본 직불금. 그래서 농사를 짐으로써 그 면적 단위로 직불금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직불금이 좀 올라가야 돼요. 그 농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직불금이 현재는 너무 낮아요. 용돈 수준? 내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 만 평당 예.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네. 일정 이제 뭐 소규모 네. 그거는 일정 면적 이하가 돼야지 또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소득이 뭐 농해 소득이 얼마 이하가 돼야 되는. 근데 나는 농외 소득이라는 게 있어서 네. 놀란 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보면 이 동네마다 슈퍼가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서 가을이 이제 지나갈 무렵이면 이제 어른들이죠. 지금 뭐 저희 삼촌뻘이니까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으실 텐데 그 시절만 해도
거기에서 이제 쌀 수매 탁 하면은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네. 자동차 영업사원 오면 이렇게 현찰 딱 예. 놓고 야 차 한 대 갖고 와 네.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네. 플렉스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얘기죠. 멀리 왔어요. 네. 너무 이제 농업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이제 농업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뭐 여기서 오늘 녹화를 하는데 지금 이제 한 30분 정도 돼서 여기서 직불금까지 또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네.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할 텐데 간단하게 예. 그 직불금이 이제 엊그저께 SNS 봤을 때도 나오고 예. 또 다른 사람이 농지은행이 좀 안 좋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농지은행이 그렇게 그냥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농지은행이 농지를 빌려주고 그런 중간에서 계약을 성사하게끔 그리고 고령인들의 농지를 매입해서 이제 청년들한테 그 매도라든지 임대를 주는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게 거기서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지가 매물이 많이 나와요. 나오면은 청년들한테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도 선정이에요. 선정이고 그 순차별로 등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나이 많고 하는 농업인들은 또 선정이 또 안 돼요. 탈락되고 기존 받아가는 사람들만 계속 받아갈 수 있게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런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지은행에서도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은 되게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농지은행 조금 변화해야 된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네. 뭐 저는 기자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 뭐 제가 들은 얘기로 하면 예. 뭐 농지은행에서 예를 들어 농지은행이라는 게 저는 예를 들어 지금 취재 중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농지은행에 그러니까 농가 연로하시거나 농사를 안 짓는 분이 농지은행에 그 땅을 등록하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청년이나 네. 농사를 지려는 사람이 땅이 부족한 사람이 와서 이제 임대 신청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임대 신청을 하면 그 적정한 가격에 뭐 농지니까 싸게 임대를 내놓겠죠. 네네. 그러면 그 가격에 임대를 해주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농사를 짓는다고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예. 실제 농사 짓는 사람이 네네. 그 직접 직불금인가 그게 그런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직접 농사 짓는 사람에게 좀 아까 얘기한 직불금을 예. 보존수당을 그쵸. 준다라는 개념인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야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이게 이제 잘못된 게 예를 들어 뭐 농지은행에 뭐 농지주가 그러니까 농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등록은 돼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임대료를 비싸게 해놓고 예.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맞아요. 그럼 이 수당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농사 수익만 가져가라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를 그쵸. 해준다. 그건 편법이고 불법이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예. 말하고 싶은데 예. 제가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맞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취재 중이고 제가 지금 있기로는 뭐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민원을 넣어서 예. 이번에는 요거 좀 공주가 특히 그렇다. 네. 공주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예. 그중 한 명입니다. 근데 차마 방송에서 예. 말을 하기가 예, 이미 이 정도 되면 다 한 거니까 자, 이게 기자를 하다 보면 예. 농촌에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별일이 다 있어요. 뭐 그 부분은 내가 지금 얘기한 부분은 자를게요. 예. 아마 이 부분부터 볼 아. 텐데 가보면 예. 노인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땅에다가 뭘 넣고 있다 그럼 토지주가 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네. 가서 물어봅니다. 예. 이거 좋은 건 안 좋은 거 아셨어요? 몰라요? 그러면은 그분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모두가 똑같아요. 예. 예. 아니 이거 좋은 건데 예. 돈도 줘.
좋은 거냐? 네. 근데 돈도 줘. 네. 얼마나 좋아. 돈도 받고 네. 내 땅 좋아지게 하고.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하다가 적발되고만 하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네. 어쨌든 자 오늘 한번 핵심 얘기한 거 핵심 몇 가지 보셨으면 핵심 한번 해보면 네. 후계농 지원이 너무 좀 미흡하다라는 네.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있고 그리고 선발이나 그런 후계농 지원을 좀 늘리면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네. 또 그런 얘기가 있고 어차피 이거 융자로 해주는 거니까 맞아요. 빚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 갚는 거 아닙니까? 네, 갚아야 돼요. 그럼 그 선발 기준을 좀 더 늘려주면 되는 건데. 저는 그 청착농 인원을 41명을 뽑았잖아요. 네. 41명을 뽑았는데 후계농을 3명 뽑았어요. 조금 너무 많은 갭 차이가 나잖아요. 그거를 조금 해소시키고 청착농을 41명 뽑았으면 후계농은 최소 못해도 10명은 뽑아주면 저희가 조금 기준 피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청년 인구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청구가 공주에 들어오는 되게 중요해요. 단 공주에 살아나고 애를 키우고 결혼하고 출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인구 그게 청착농일까 후계농일까? 전 여기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반반 하면 됩니다. 아 반반 해주시면 네, 반반 네네 했으면 좋겠고 뭐 반반 될 때까지 계속 뭐 이 이유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농업 이거 기계 예. 좀 지원해주는 거 시에서 MOU 체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개인적인 조 대표님의 네. 개인적인 의견하고 직불금 문제는 뭐 오늘 간단하게 떠들었는데 이 다음번에 네. 막 2주 정도 있다가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종에도 있고 예. 또 지금 오이 따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여기저기 몇 분이 계셔서 그분들 또 인터뷰하고 한 차례 또 돌아오는 걸로 예. 2주 정도 있다가 또 한번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자 뭐 더 하실 말씀 오늘은 제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갖고 나왔는데 또 불러주신다고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저희 청년들의 청년 농업인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만약에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우리 조 대표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주에서 이렇게 젖소 키우고 있고 애 둘 아빠 젖소 아빠 조희재였습니다. 저희 청년이 재밌게 농사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때까지 저는 청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열심히 한번 농사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녹화는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만족하죠? 만족합니다. 너무 네. 재밌었어요. 자 지금까지 뉴스체험 녹화였고요. 뭐 다음에 또 조 대표님이랑 방송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체험의 오근수였습니다. 조희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